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언니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 참여 작가이자 오늘 북토크 진행을 맡은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 작가 두 분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하미나 작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픽션을 주로 쓰는 하미나 작가라고 하고요. 언니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에 이번에 공저자로 참여했고 최근에 저의 첫 책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을 미개어도 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랑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 이랑입니다. 끝? 팬더 자랑. 멋있죠? 팬더 자랑 되게 짧게 말할수록 멋있죠? 아, 맞아요. 약간 있어 보이고. 네, 그쵸. 아티스트 그거 같다. 했어요. 일단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저희 모두가 참여한 이 언니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라는 책은 언니단 뉴스레터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여성 필진들이 자신이 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뉴스레터였어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에 저희가 다 참여를 했고요. 언니라는 어떤 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셨어요, 원래? 언니 너무 갖고 싶은 존재. 아, 그렇지 않나요? 되게 전부터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내가 막힐 때마다 항상 말을 걸고 싶은 그런 조금 나보다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늘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저보다 8살이 많은 언니가 있어요. 네. 근데 제 친구는 그 집에서 장녀고 밑에 남동생 둘이 있거든요.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니라는 말에 그런 뭔가 특별한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는 완전 언니를 너무 졸졸졸 따라다니는 애였어가지고 어느 언니가 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서부터 저를 내치더라고요. 따라오지 말라고. 너무 따라와서. 귀찮게 하지 되게, 마라. 약간 네, 이런. 그때부터 언니가 좀 멀어졌는데 요즘은 다시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프니까 언니가 되게 잘해줘가지고 오늘도 약간 지겹도록 통화하고 언니가 다니는 병원에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제안 받으시고 나서 나의 언니를 정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이걸 그쵸. 써야 될지. 언제 결정을 하셨어요? 딱 떠오른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좀 뭔가 탐색의 시간이 있었나요? 저는 좀 걸렸어요, 시간이. 네. 저는 바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일정 때문에 그냥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매일 읽으면서 바로 한 사람이 떠올라서 여기에 책에 쓴 한동연 언니를 바로 떠올리고 하겠다고 답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랑님 작업을 되게 좋아하는 게 항상 뭔가 친구나 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글 읽으면서도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를 넓히는 맞아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친구를 사람을 만드는 만드는, 거고. 그 이제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저는 어떤 글을 쓰지 하면서 제가 쓰는 글이 어떻게 지금 이제 계속 가는 길이겠지만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를 좀 소개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결과물로 보니까 이거를 읽는 독자들은 이 많은 작가들이 이 존잘 작가님들이 갑자기 띠용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글쓰기와 작업 방식을 찾은 사람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미친 좀 먼 사람, 네. 세대로도 멀고 지역적으로도 먼 사람을 좀 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 저의 글쓰기에 영향을 준 그랬죠. 이것저것 탐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이 현한서론만큼 강하게 뭔가 마음을 끄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한 번은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한서론에 대해서. 그래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좀 그런 사람들한테 약해요.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여성이 어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런 게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던 여성들에 대한 제 눈물 버튼 중에 누르면 나오는 어쨌든 이런 세상에 자기 재능이 버거운 여자들 그런 게 약간 정의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펼치고 싶은데 또 안 펼칠 수도 없고 뭔가가 보이고 알겠고 뭔가 쓰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돌겠는 여자들에 네, 대한 네. 이야기? 이 사회에 순응하기에는 너무 똑똑했지만 그렇다고 글을 쓰기에는 너무 어목한 사회에 살았던 그 여성에 대한 그런 게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이번에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고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인상 깊었던 다른 사람의 편지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거 북토크 준비하면서 저도 어제 다시 읽었는데 저는 문보영 시인 글이 너무 맞아요. 좋았어요. 문보신 그 너무 좋죠. 실제로 읽고 아 이건 무조건 나도 따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렇게 늦은 새벽에 어디 먼 타국의 영어 선생님과 영어 전화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뭐 영화 같았어요. 맞아요. 되게 영화 같았어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문보영 시인의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제 니키 선생님의 너무 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글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너무 읽는데 이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여자들이 마음속에 언니를 품고 그 사람과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구나 혼자서 이게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어렸을 때 내가 이제 큰 나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너무 영화적이라고도 좀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이 저도요. 그거 그게 너무 너무 좋지 재밌었어요. 않아요? 맞아 먼저 뭐였지? 나는 10살이지. 맞아. 100살 같은 열. 맞아요. 저는 고작 10살인데도 100살 같아요. 저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뭐라고 이제 이 사람이 기생 여자들을 보면서 음. 자기도 기생이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대상으로 쓰고 황진이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런 문장을 써요. 황진이 같이 멋지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마음에 새겨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멋진 남자들을 발밑에 거느리며 그들에게 묶이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다가 존경할 만한 남자를 만나면 소중히 사랑해주고 예술을 아끼며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막 엄청난 화제가 됐던 것도 사실 뭐랄까 이게 여성의 적은 여자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여자들이 계급장 떼고 맞아. 붙는 어떤 그 뭔가 승부욕으로 불타올라서 붙고 딱 끝나면 승복하고 이런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미디어에서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너무 좋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김은비 작가님 글 보면서도 참 그런 여성들이 몸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안 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그 김은비 작가님 글이 너무 좋았다. 좋아요. 기능하는 몸으로 인식하는. 네네네. 사실 언니들은 그래도 존재만으로 이미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 그냥 버티고 거기 있는 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게 맞아, 있죠. 진짜.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내가 받을 때 느끼는 감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댓글이나 편지에 그런 거 받을 때 있거든요. 그냥 거기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된다. 유튜브를 계속 올려주고 뭔가 활동을 계속하고 글을 계속 써주는 게 되게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된다고. 지금 너무 힘이 돼요. 저는. 그래요? 네. 이게 롤모델이 누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힘이 되게 나고 뭔가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이를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기대되고. 맞아 기대되고 나이가 드는 게 두렵지가 않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독자분이 주신 질문인데 심수연님께서 이랑 작가님, 누군가에게 응당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응당의 힘을 받아 이랑님께 묻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그거 예쁘다, 좋아 보인다 하면 넙죽 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궁금하다. 근데 저는 되게 잘 주는 사람이라서 맞아요. 잘 주는 사람 같아요. 네, 그냥 전 물건에 욕심이 없고 물건을 늘리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응당 많이 줍니다. 덥석덥석. 네네, 덥석덥석 많이 줍니다. 어차피 빌려주면 못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능하면 그냥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냥 주는 게 저도 좋더라고요. 응당. 응당.
그 성혜영님께서 하미나 작가님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기자에서 작가로 전향하며 누군가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확실히 좀 차이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죠. 다 도움이 되긴 했어요. 열심히 이렇게 굴려졌던 그게 네. 이제 열심히 그 글쓰기 근력을 많이 키워줬는데 제가 기자 생활할 때 가장 불만이었던 건 그 기사의 어떤 문법 같은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늘 마무리는 뭐 어디 뭐 연구소의 누구 전문가의 그 쌍따옴표 안에 이제 인용하는 말로 끝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이야기를 담아도 늘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만 담게 하는 거예요. 네네. 언론사에서. 그쵸. 근데 나는 지금 제주도에 이제 제가 과학 기자였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 제주도 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나는 귤 농사를 직접 지은 사람의 얘기를 따고 싶은데 농부 누구의 이야기 이런 걸 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제주도에 뭐 무슨 어디 농업 연구소에 누구 이야기를 담게 하는 거죠. 굳이.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엄청 정제된 말로 말하기 때문에 좀 덜 재밌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쵸. 뭔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책을 쓸 때는 지금도 제가 칼럼을 쓸 때도 그렇지만 자기가 권위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박사학위가 아직 없는 사람들. 이번 칼럼도 그렇게 그냥 박사학위 중인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거, 그들의 이야기에 내가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내가 활자로 이렇게 박아놓는 게 기분이 좋아요. 님의 말은 권위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신 해드릴게요. 이런 과정이 좋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문학이라는 말이 너무 그쵸. 멋있었어요. 네. 맞아요. 자, 저희 이제 독자 사전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미리 이제 북토크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사전 질문을. 혹시 사전 질문 파일 전달 받으셨나요? 보다가 다 너무 봤어요. 많아서 그쵸. 거의 200개 같은 네, 너무 정말 많았어요. 많았고 깜짝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응원의 그 감상 이런 것도 네. 같이 이제 정말 길게 많이 진짜. 보내주셨어요. 너무 네,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소화하기에도 너무 많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 좀 골라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편지의 수신인을 당신이나 너가 아닌 언니라고 호명한 점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글쓰기 과정에서 청자를 언니로 설정하고 쓰면서 느껴지는 변화나 다른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뭔가 언니에게 쓴다라는 데에서 느껴지는 뭔가 특별한 감정 같은 게 있었나요? 미나 작가님? 저요? 언니라고 하면 읽는 사람도 그렇고 쓰는 사람도 그렇고 더 마음을 열고 일단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위한 글을 쓴다는 게 그 사람에게 사실 이제 그 스베타 언니에게 전해지지 않을 편지이긴 하지만 뭐랄까 약간 러브레터 같기도 하지 않나요? 이 편지들이 읽을 수 없는 편지를 보내는. 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도 엄청 이건 이 형식 자체가 독자들이 읽으면서 마음을 되게 활짝 열게 한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쓰면서 훨씬 이렇게 더 이렇게 친밀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또 죽은 사람한테 썼잖아요. 그러네. 진짜. 네. 근데 이제 언니라고 부르니까 정말 확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기대게 된달까? 그런 게 있지 맞아요. 않나요? 네. 이렇게 뭔가 좀 칭얼대고 싶고 약간 맞아요. 찡찡대고 싶고 약간 네. 그런 마음을 좀 기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쓰게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네, 너무 동의해가지고 더 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쵸. 네,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글들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 책을 쓴 언니 외에 편지를 쓰고 싶은 또 다른 언니가 있나요? 라고 차대장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또 다른 언니에게 편지를 쓴다면 누가 될까요? 좀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저는 뉴욕에 사는 캐롤라인 쇼 언니에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제일 롤모델로 삼고 있는 뮤지션인데요.
제가 DM을 보낸 적이 있는데 어. 씹혔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이런 계기로 공식적인 네, 편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언급되면 한 번 더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막 저는 당신의 음악에 항상 영감을 받고 이런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읽고 답장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약간 멋있게 나오는 이런 걸 통해서 캐롤라인 쇼 언니에게 너무 네, 좋다.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약간 이렇게 쓰면서 서로를 기억해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더 그쵸. 알리고 좋은 것 같아요. 저 되도록이면 살아있는 분에게. 살아있는 분에게. 언니? 네. 제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장 여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네, 자랐는데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네. 맞아. 고스톱 치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 여자들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낙인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그 낙인이 없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핀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떡볶이집에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근데 뭐 남편이 안 챙겨주는데 바람 펴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재밌다. 되게 그런 규범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약간 제도적으로 좀 더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근데 도망간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계속 자라면서 본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뭐 옥수수 팔던 아줌마. 그분 되게 오랫동안 봤는데 이제 가난해지니까 주변에 이제 돈을 빌리고 이렇게 사라지셨구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일반 제도권의 그 금융 서비스를 잘 받기 어려우니까 되게 주변에서 아름아름 이렇게 돈을 빌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너무 상황이 이제 몰아붙여지면 아예 그 공동체를 떠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을 재밌다. 대상으로 써보고 싶어요. 인간 아, 증발이라는 재밌겠다. 책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것도 르뽀 책인데.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너무 궁금한데? 근데 이거 나중에 나중에 듣겠습니다. 네. 자기 책 옥토크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 책.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얘기하게 되네. 다른 얘기. 그렇게 진짜 그렇게 야반 도주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책이에요. 너무 재밌다. 재밌겠다. 갑자기 사고 싶은 책 영업 당했어. 흥미롭다. 드릴게요. 어우,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자꾸 죽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캐롤라인 랩이라는 작가에게도 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우리 선생님이랑 성이 같네요. 그렇죠. 캐롤라인 랩은 제가 유튜브에서 캐롤라인 랩의 책을 소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글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책의 추천사에 이소연 시인이 무슨 말을 썼냐면 어떤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우정을 느끼게 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정말로 읽고 있으면 너무 친구 같고 정말 되게 언니 멋있는 같고 말을 하네요. 이소연 네. 선생님. 나도 듣고 약간 뭐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했을까? 근데 그 책을 읽으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천사를. 정말로 읽고 있으면 너무너무 우정이 존재 자체로 우정을 네, 느끼게 정말 한다. 너무 친구 같고 친구였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미 죽었지만 친구인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읽고 있으면. 그래서 되게 캐롤라인 랩에게 쓰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 우리 언니한테 써볼까. 좋은 생각입니다. 언니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네. 나잖아요. 8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성인이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너무 저랑 그러니까 같다면 같고 다르면 다른 성장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그 와중에 되게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있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원래 연극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전공으로 해서. 그러니까 되게 그런 서로 닮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언니의 너무 대단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언니한테 막 얘기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살다 보면 내 의지가 아닌 사건들로 기운이 팍 꺾여버리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언니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일어나는 힘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채리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분 말고도 비슷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뭔가 이렇게 넘어지고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언니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정말 언니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떻게 하세요, 두 분은? 뭔가 기운이 확 꺾이거나 뭔가 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저는 지금은 제가 받은 편지들을 다시 읽는 게 저한테는 힐링 타임인데 예전에 정말 너무나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는 걸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는 그냥 영화랑 드라마랑 책을 계속 보면서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내적 친밀감을 쌓으면서 외로움을 많이 달랬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멋지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살아야지. 그리고 특히 책을 읽으면 되게 좀 내적 친밀감이 깊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랑 너무 친밀감을 느낀 사람이 대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쓴 책을 다 찾아서 읽고 그런 식으로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미나 작가님은? 저도 집에 제가 받은 편지들 몇 개를 이제 벽에다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보면 힘이 나는 것들을 이제 거실이나 이런 데 많이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선물이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준 것들 이런 것들을 부적처럼 이렇게 해놓고요. 받았던 메시지 다시 읽기도 하고 저는 좀 잘 징징대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말을 잘 못했어요. 어떤 힘들거나 괴로운 게 있을 때. 근데 그 우울증 작업하면서 더 얘기를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고립될 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를 그렇죠.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저도 그냥 힘들다고 말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잘 들어줘요.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 언니들이 너무 많은 경험과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이렇게 세상에 너무 쉽게 멘토링을 해주는 남성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섣부르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청하면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용기 내서 그냥 말하는 편이에요. 나 힘들고 괴롭고 SNS에도 좀 징징대고 그러면서 나 좀 위로해줘, 사랑해줘 라는 걸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요. 건강하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따봉. 그냥 좋아서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다, 되게 사랑해달라 이런 말 너무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어렵잖아요, 사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제가 유튜브 팔로워가 지금 2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맞아. 너무 보는 눈이 많은 아, 거예요. 그거 너무. 그러겠다. 뭔지 알겠죠. 네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게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공격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뭔가 너무 큰일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요만큼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건데 맞아요, 맞아요. 누가 그랬어 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그래야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약간 근데 호들갑을 떨어줘야. 근데 그게 위로가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수가 예를 들어서 너무 커져서 그럴 수 있겠다, 무슨 진짜. 뭐 인터넷 언론 이런 데 기사라도 뜨면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 영향력의 차이가 여기. 근데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거나 뭔가 왜냐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그런 곤란한 일이 생기면 말하기가 좀 이제 좀 그치.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런 징징대는 걸 점점 잘 못하게 되고 안 돼요, 해야 돼요. 부계를 파시면 부계를 팔거나 다른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공개적인 공간에 막 트위터나 이런 데 이제 잘 쓰진 못하고 그냥 이제 친구한테 하소연을 하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FC 라즈베리에 들어. 너무 괜찮다. 아주 너무 좋은 것 유혹적이에요. 같아요, 진짜.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확실히 좀 많이 풀리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고 저도 편지를 다시 읽기도 하고요. 이것도 되게 공통점이네요. 네, 편지 네. 다시 읽는 확실히 거. 편지 읽는 게 힘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저는 한때는 정말 유튜브 슬럼프에 번아웃에 너무 빠졌을 때는 그 편지들도 잘 못 읽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막 그 편지를 읽고 있으면 오만때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게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걸 읽으면 내가 유튜브를 하는 나를 너무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네. 있잖아요. 너무 근데 뭔 말인지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막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막 그런데 이걸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읽겠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도 나를 좋아할까? 그건 또 아니죠. 아니, 그건 또 아닐 네. 거잖아요. 누군가는 대부분은 이제 아니죠. 누군가는 나한테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다른 일로 떠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못 읽었던 시기도 사실 있었는데 너무 알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근데 그 시기를 좀 지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힘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잠깐 동안 뭔가 위로를 줘서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의 어떤 힘을 내가 이 사람한테 응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그걸로 충분한 일이니까 이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어쨌든 뭔가 한 사람한테라도 좋은 일을 했다. 약간 이런 어떤 보람을 느끼기도 받은 하고. 편지들 중에 저는 정말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처음이라고 쓰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럴 때 좀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요. 막 감동이다. 유튜브 뭐 이렇게 막 댓글 쓰고 이런 거 처음이에요. 네, 이런 거 맞아요. 보면은 좀 뿌듯하고 감사한 게 또 있죠. 저는 그래서 되게 자리를 잘 잡고 잘 앞으로 나아가는 여자들을 보면 멋있고 부럽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은 참 자기 몫을 감당하느라 참 힘들겠다. 고생이 많겠다. 맞아요. 이 생각을 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공감했어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잘 해냈을 때 그 모습을 칭찬하거나 좋아하면 내가 늘 그럴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나는 잘 못 해낼 수도 있고 늘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리고 맞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 늘 잘해내기를 바라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막 못나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너무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된다는 생각을 좀. 그리고 되게 그 와중에도 너무 이 사람들이 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편지에 꼭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겨울님이 너무 좋지만 겨울님이 그거에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진짜 멘트가 꼭 조심스러운 있어요. 사랑이다. 너무 착해. 정말 찐사랑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정말 너무 고마운 그런 멘트까지 항상 써주셔가지고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런 때도 사실 있는데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뭔가 그런 내가 별로인 모습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언니들 그리고 미래의 언니가 될 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정말 마무리 질문 같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런 질문 진짜 어렵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한마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한마디 할 준비가. 한마디. 네. 좋습니다. 한마디. 이 세상의 모든 언니들과 미래의 언니가 될 이들. 너무 어렵다. 조언을 하기가 겁나니까 항상.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걸로 충분하다. 한마디라고 했으니까. 네. 나 여러 마디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 마디 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기호톡을 쓰고 친구들한테 이제 선물을 해주면서 써준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많이 썼냐면 내가 오래전부터 너무 찾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자꾸 찾아지지 않아서 되게 자주 좌절하고 무력했다고. 근데 어느 날 찾다가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 그냥 내가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을 썼어 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찾는 게 없으면 만드시면 된다. 자기가 만들고 그게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좋다. 멋있다. 좀 잘했어요. 멋있다. 못 찾겠으면 만들어라. 네. 저는 FC 라즈베리 들어와라. 모두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편지는 모두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지를 쓰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니들도 편지 받는 거 좋아하고 또 언니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좋고 편지가 정말 힘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 대상을 정하고 쓰는 편지가 정말 받는 사람도 쓰는 사람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으니 편지를 쓰십시오. 그래요? 오늘의 소감, 오늘 이 자리의 소감. 오늘 갈겼다. 오늘 갈겼다, 찢었다? 비상이다, 오늘. 비상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졸라 멋있다, 우리. 졸라 멋있다. 멋지다. 역사를. 갈겼다, 찢었다, 비상이다로 오늘 북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김겨울이었고요. 하미나였습니다. 아티스트 이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